조선공주록 향년 1세로 요절에 영조가 가장 무성애를 보인 첫째 딸 화우공주. 화우공주는 영조의 서장녀로 숙종 43년인 1717년 4월 22일 영조가 연인군이었을 때 그의 첫사랑 정빈 이씨가 낳은 첫째 딸입니다. 이름은 향기롭고 고운 꽃이라는 뜻의 향염인데 당시 영조는 24세로 조선시대 기준으로 본다면 자식을 늦게 본 셈이라 더욱더 애틋하고 귀한 딸이었을 것입니다. 숙종 44년인 1718년 3월 9일 영조의 생모 숙빈 최씨가 창의궁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한 달 뒤인 4월 8일에는 겨우 한 돌이 막 지난 향연마저 떠났습니다. 영조는 참으로 비통한 심정으로 어린 딸의 시신을 수습하는데 다음날 외할아버지의 산소 옆에 서둘러 매장했다가 8월에 가서야 어머니의 묘 옆에 겨우 자리를 잡아 옮겼습니다. 현재의 묘소는 증화어공주묘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서삼릉에 있습니다. 지금은 의료 수준이 높아졌지만 옛날에는 열악한 의료 수준으로 인해 유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아주 어려서 죽은 자식은 성인처럼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상상은 8세부터 19세 사이에 죽은 경우를 말하며 장상은 19세부터 16세까지를, 중상은 15세부터 12세까지를, 하상은 11세부터 8세까지를 말하는데 셋을 통틀어 삼상이라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8세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갖추어야 하는 의례가 없었는데 왕실에서도 마찬가지라 태종도 2살짜리 왕자가 죽자 따로 장례를 치르지 않은 바 있습니다. 태종실록 2권 태종 1년 7월 1일 무자 첫 번째 기사 1401년명 건문 3년 상왕의 탄일에 2살 된 왕자가 죽다. 종척 대신을 상왕전에 보내어 헌수하였으니 상왕의 탄일인 때문이었다. 마침 이날에 왕자가 죽었는데 나이 2살이었다. 조회를 2일 동안 정지하고 백관이 대궐에 나아가 조상하고 위로하였다. 영삼사사 하윤 판삼궁 부사 이무 등이 성례를 써서 장사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하상에도 미치지 못하였는데 무얼 성례를 쓰랴. 이 때문에 당시 영조가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었던 일은 꽃과 새 문양의 고운 비단첩에 글을 남기는 일뿐으로 윤효양염 광지를 남겼습니다. 접으면 10cm도 되지 않는 작은 첩에 붉은 선을 그리고 글씨를 직접 썼는데 표지는 꽃과 새 문양의 비단을 사용해 정성을 다했습니다. 아, 이곳에 내 어린 딸 향염을 묻는다. 딸은 정유년 4월 22일에 장희동 집에서 태어났다. 재질이 영민하고 눈썹과 눈이 청수하였다. 내가 이 딸을 늦게 얻어 심히 기뻐하였으나 뜻하지 않게 무술년 4월 8일에 병으로 세상을 떼니 겨우 1살이었다. 이 뼈에 사무시는 아픔을 어찌 견딜까? 요녀 향염 광지. 그러나 영조는 영조 49년인 1773년 10월 7일 향염을 화우공주로 추증하고 무덤의 비문을 직접 써서 세웠습니다. 어머니 상중이라 제대로 갖추지도 못하고 묻은 딸, 갓돌이 지난 어린아이, 그 어미마저 갑자기 죽은 불쌍한 딸을 위해 영조는 자신의 생이 끝날 때까지 잊지 않고 그리워하는 정을 글에 또 돌에 새긴 것입니다. 승정원 일기 영조 49년 1773년 청건융 38년 10월 7일 비만기를 내려 어제 충문을 보고 숙신공주가 추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첫째 옹주는 곧 표장세자의 누나인데 화우공주로 추중하니 교지를 써서 드려라 하였다. 딸 부잣집인 영조는 모두 12명의 옹주를 두었지만 7명만 관례를 치렀고 나머지 5명은 모두 요절했는데 요절한 딸 중에서도 향연만을 추증했으니 첫째 딸을 향한 부성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첨언으로 영조는 왕자 시절 정빈이 씨와 자식 셋을 볼 정도로 사이가 좋아서 정빈이 오래 살았으면 영빈의 의상이 지금과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빈은 셋째를 출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죽었는데 영조의 차조카, 즉 정성왕후의 조카가 독살을 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경종을 독살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시험삼아 고모인 정성왕후의 걸린 돌이 되는 영조의 측시를 처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조와 정성왕후 사이가 더욱 멀어져 나중에는 왕비가 병에 걸리던 말던 무엇을 하든 말든 신경도 안 쓰게 될 정도로 사이가 악화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조선공주록은 향년 1세로 요절해 영조가 가장 무성애를 보인 첫째 딸 화우공주였습니다.